2013년 그 법규행정법 심화단과 오늘은 1편 3장 들어옵니다. 1편 3장은 되게 중요하죠. 이제 행정법 1편이 전체적인 행정법에 대한 기초 또는 인트로덕션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1편 1장에서는 행정이 뭐냐 이걸 배웠고요. 1편 2장에서는 행정법이 뭐냐 이걸 공부했어요. 근데 오늘은 드디어 행정법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행정상의 법률 관계를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1편, 2편, 3편, 4편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총론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1편, 2편, 3편, 4편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2편의 행정적용법은 바로 뭐냐면 이러한 행정상의 법률 관계를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들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행정상의 법률 관계를 발생시키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권리와 의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그때 이제 발생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가 바로 3편이고요. 또 그때 발생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거를 구제하는 방법이 뭐냐가 바로 4편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이러한 행사의 법률 관계 그 자체가 행정법 전체라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은 기초이면서 또 전체를 다 훑어보는 행정상의 법률관계 즉 1편 제3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먼저 1편 제3장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을 잠깐 좀 소개를 드리고요.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거냐를 좀 잠깐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이 구경을 하는 거는 뭐 닥치고 어차피 공부할 거니까 그냥 진도 나가시죠. 이것도 좋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 어떤 용어들이 이제 배우게 되고 어떤 개념들을 이해하게 되느냐를 한번 들어놓으면 또 다음에 두 번째 들 때는 좀 더 익숙하고 또 좀 이해가 좀 잘 되는 그런 면도 있었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 이제 강의를 한번 찍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한번 찍으면은 내년까지도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간에 또 기회가 주어져서 새로 찍을 기회가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법률관계 첫 번째 개관은요. 처음에 개관은 뭐냐면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모습 보니까 이거는 디테일한 문제는 안 나오겠네?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공법관계하고 이러한 사법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여기서 이제 공법관계 안에서 이제 뭘 공부하게 되면은 권력관계, 관리관계 이런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법관계 안에서 어떤 예를 들면은 권력관계다 또는요 이러한 관리관계라는 이런 말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뭐를 보고 권력관계라고 그러고 뭐를 보고 관리관계라고 한다. 또 여기서 이제 사법관계인 국고관계는 뭐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고요. 이러한 권력관계하고 관리관계는 어떻게 취급이 다르는가, 또 국고관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냐 이건데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에서 바로 적용됩니다. 개관인데 시험 문제에서 바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중 공법관계가 아닌 것은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우리가 도박이 있는데 도박의 종류들을 보면은 마작같이 굉장히 규칙이 복잡하고 그런 도박들 있잖아요. 있는가 하면은 되게 단순한 도박이 있는데 도박이 단순할수록 있잖아요. 이게 더 긴장감이 더 센 거야. 만약에 두 놈 중에 하나 죽어야 되는데 가위바위보 해라 하면은 그 가위바위보 있잖아요. 엄청 단순할수록 굉장히 미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게 단순하거든요. 공법관계 아닌 것인데 재작년에도 답으로 나왔어요. 답으로 나온 게 예를 들면 종합유선방송 협회의 직원의 근무관계가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게 있잖아요. 참 애매한 게 그 협회는 공법단체인데 직원과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거든요. 또 공무원, 이게 또 그전에 또 시험에 나온 건 뭐냐 최근이지만은 공무원하고 있잖아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교직원의 의료보험공단의 직원의 근무관계가 뭐냐. 사실은 그 보험은 공보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단의 성격이니까 공법인의 성격인데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란 말이에요. 그게 답이 그게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좀 이따 다시 내용 들어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저 뒤에 가면 행정소송이 나오는데 행정소송 파트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매우 단순한 거 처분성이 있나 없나 하는 이건데 그게 바로 여기서 적용돼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찬찬히 좀 처음에 하는데 제 책은 굉장히 자세히 해놨어. 그죠? 저는 좀 책을 좀 찾아보기 식으로 이렇게 사전처럼도 만들어 놨는데요. 자세히 해놨는데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조금 약간 질린다 하는 마음은 있겠지만은 그냥 잘 정리해 놓으면 또 좀 잊을만 했을 때 수송에서 또 만나게 되고 또 중간에 작용법에서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구별인데요. 이건 뭐냐면,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가 뭐가 공법입니까? 뭐가 사법입니까? 또 공법인지 사법인지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거예요. 아예 그 앞에다가 제목, 공법, 이렇게 써놨나? 이마에다 써붙여놨나? 안 써붙여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뭘 보고 공법인지를 압니까?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판례가 하는 말씀은요, 전체적인 문언, 표현입니다. 말, 문장과 말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체제, 형식 이런 걸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랬을 때 이제 그러한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요. 강론시험에서는 매년 출제되다시피 하는 그런 법인데 그 법은요, 과거에 두 개의 법이 합쳐져가 한 개의 법이 된 거예요. 그 두 개의 법이 바로 뭐냐면, 하나는 토지 수용법이고, 또 하나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인데, 판례가 있잖아요. 이전까지, 지금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토지 수용법은 공법으로 봤고, 공특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 관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공특법에 적용받는 토지 수용의 협의는 사법관계로 봐가지고 민사소송을 해라. 이거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그렇거든요. 국가가 하는 일인데 또 지방자치가 하는 일인데 공익적 요소가 없는 게 어디 있겠어,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어느 게 더 많나 이런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요거 가장이고요. 특성들 오게 되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별 한 개, 별 한 두 개가 안 난다면, 특성은 이제 별이 뭐 두 개나 붙는, 별점을 치면 한 5개 정도 되는 그런, 건데요. 이 특성은 정말로 중요해요. 이 특성은 사실은 선생님들 중에서, 테크닉상, 강사로서의 인기 관리상 특성 설명 안 하고 지나가는 선생님 좀 계세요. 봤어요. 그런데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특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특성에 동원되는 말이나 내용들이 2편과 3편과 4편의 기본적인 뼈대도 아니고 아주 디테일한 것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2편과 3편, 4편에서의 기본 골격과 그 다음에 중간 허리하고 마지막에 말초가 있는데 그 말초까지 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기본도 다 이해를 해야지 말초까지 도달하는데 그걸 가지고 연결해서 설명하자니까 그거 시켰어요. 지금 처음 들어와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행정법 괜히 선택했나 막 이러고요. 이거 갈아타버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수학으로 가버릴까 뭐 이러고 있는데 사회는 이미 선택했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자, 뭐 갑자기 있잖아요. 막 듣보잡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행정부에서 쓰는 말들이 일반 용어하고 뜻은 다르더라도 글자는 좀 비슷해가지고 이런 뜻이 행정에서 이렇게 표현되거나 예를 들면 강제력이 있다 하면 뭐 강제라면 내가 아니까 뭐 국가가 뭐 이렇게 강제하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대강 그래도 뭐 내용은 디테일하게 몰라도 그래도 근데 공정력 하면 알겠어요? 구성요건적 효력하면 뭐 알겠어요? 뭐지 뭐 설명해 줘도 있잖아요. 뭐 별로 오지도 않고 설명에 동원된 말 자체가 더 괘씸해. 뭐 중간에 막 소송의 제일 디테일한 부분인 뭐 입증 책임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고 이러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중에서 별로 인기 과목별로 보면요 인기 없는 선생님 1위가 뭘까? 수학 선생이야.
수학 선생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수학 자체가 어려우니까 애들이 싫어해. 그게 뭐 선생은 괜찮다. 소용은 없어. 과목이 꼴 보기 싫으면 선생도 꼴 보기 싫어지는 거야. 근데 다행히 나는 저게도 뭐 외모 비주얼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뭐 키도 크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좀 그렇죠. 저도 사실은 부족한 점이 없어가지고 좀 걱정이에요. 사실은 늘 그걸 보면서 아이고 키라도 좀 작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좀 너무 완벽하니까 또는 얼굴이라도 좀 컸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눈썹이라도 좀 빠졌으면 좀 적었으면 좋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 엄마가 이렇게 완벽하게 태어나게 했는데 내가 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주신 신체라서 내가 훼손할 수 없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등감을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가 본의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있잖아요. 이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책 공부하는 개념 중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뭐냐? 공정력 용어예요. 이런 용어가 중심되는 설명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확정력 같은 말이 존속력 불가변력 존속력은 불가변력이 있고요. 또 불가쟁력 또 이거 말고도 자력집행력 같은 여러 가지 정말 새로 보는 내용들을 공부하게 돼요. 요것들은요 대체로 뭐냐 행정부의 특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부 특성에서 우러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걸 사실은 경험하거나 또는 의식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들이미니까 뭐 내가 공무원 되려고 하는데 참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도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걸 또 지나갈 때 또 대체로 또 어떤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나가냐면 뭐랬어요? 그냥 지나가면 요거도 모를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요.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그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시험 못 치거든요. 시험 못 친단 말이에요. 그 결국은 뭐냐 이거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김에 아예 작심하고 공정용만 해도 아마 3시간 걸릴 거예요. 내가 미리 이야기합니다. 요 용어 하나, 글자 하나 설명하는데 3시간 걸리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내가 기본적인 성질들을 제대로 다 이해해버리면 뒤에 걸어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저절로 그 이해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냥 뭐 집만 본 거하고요. 집을 때 그 벽돌의 강도나 그 생성 과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 집을 보는 거하고는 보는 눈도 다르고 시대가 다르거든요. 자. 그냥 또 당사자 나왔어요. 너무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되냐면, 우리가 행정주체라는 말을 공부하게 돼요. 행정객체, 행정주체, 또 당사자 이런 말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격 이런 말도 배우게 돼요. 특히 행정주체하고 행정기관이 다르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행정의 주체가 아니다. 각부의 장관은 행정주체가 아니다 하는 이걸 배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가죠. 또 더 중요해요. 이거 오늘 동동 중요하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궁극에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전 세계의 모든 법학이 심지어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제국에 가면요 대법원이 2종류가 있어요. 아예 대법원이 2개가 있어요. 따로 된 법원이야. 하나는 뭐냐 일반 대법원이 있고 또는 행정 대법원이 또 따로 있어. 나라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도 있고 대법원도 있잖아, 그죠? 근데 미국 가면은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기능을 같이 해요. 위헌법률심사도 미국에서는 대법원이 다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대법관의 임기를 6년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뭐냐 종신제예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시죠?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권력 분립할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갔을 뿐이에요. 왜냐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미국은요 잔머리 굴렸어요. 미국의 대통령제는 뭐냐면 전 세계 역사적으로 최고로 좋은 장점 있는 제도를 한번 따보자. 그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미국을 굉장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정치를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정치학자가 누구냐면 슈트라우스라는 놈이에요. 아주 악질인데요. 그 제자들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콘드라스 라이자, 딕 체니 같은 미국의 부시는 하나의 그 얼굴 마담이고 실제로 이제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테크노크라트들은 다 생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걔들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독교인을 동원할 줄 알지만은 기독교인 아니고요. 기독교인 인척하는 거지. 걔들은 뭐냐면 플라톤주의자들이에요. 플라톤은 뭐냐면 대중은 진리를 알 필요가 없다. 그냥 닥치고 그냥 자꾸 언론을 조작해서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대중원들은 안 쳐다본다는 거야. 자신은 성공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 미디어가 발달한 이런 나라에서도 미국은요, 옛날에 이라크 전쟁을 취하면서 온갖 잔악한 짓을 다 했지만은 비난받지 않고 지나가 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왜? 그 미국의 침공에 동원된 여자 군인들이 죽었을 때는 막 여자 군인의 생애, 사생활, 친구들 나오는 거 다 보여주면서 피해자인 척 하면서 사실은요, 수출이나 수입을 다 막아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내장이 다 쏟아져가 죽어도 손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수십만 또는 수백만 원을 삭살하고 또 다치겠잖아요. 그거는 다 감춰지고 말한 거예요. 왜? 미국이 전 세계 언론을 다 통제하니까. 왜냐면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알자지라 정도 간단하게 얘기하지만은 알자지라도 사실은 완전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잘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그렇게 다양한 시스템이 있고 법 제도가 차별이 나도 실질적으로 모든 나라의 모든 법 제도는 뭐냐? 배꼽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배꼽, 이 배꼽이 뭐냐면 업무예요. 그래서 법은 뭐냐? 이익의 학문이에요. 이익은 이익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법 제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행정법을 공부하게 된 거는 사실은 공무원 시험 들으려고 온 건 맞아요. 나는 이때까지 뭐 환경공학에 관심 있고 또 전자공학에 관심 있고 또 문학에 관심 있었지만 또 내가 평생 동안 이거 공부할 줄 몰랐겠죠. 그는 법대 학생들이나 필요한 건지 알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세계에서 대학이 만들어질 때 3대 학문이 뭐냐면 법학, 의학, 신학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법과 그 다음에 있잖아요. 어떤 이 의료, 병 문제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종교 문제는요. 누구의 특정한 전공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삶의 문제고 언젠가는요. 남의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라 내가 그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내가 변호사를 쓰더라도 이 변호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한테 거짓말 하는지 내가 그걸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시키긴 시키더라도 내가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그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바로 공권이에요. 핵심이 다 나와요. 공의문인데요. 공권이 중요해요. 다시 돌아가서 4편에 가게 되면 행정소송이 나오는데 여러분 행정소송에 관한 우리 공무원 시험에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딱 두 가지 나와요. 뭐야 나와요? 원고 적격.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인데 그게 바로 뭐냐? 법률상 이익을 요한다. 권리가 있느냐 이 말이야. 네가 이런 소송을 제기할 때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권리를 갖고 있나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학의 핵심인 거야. 그러면 이러한 공권이 어떤 경우에는 권리가 되고 어떤 경우는 분명히 자기가 권리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법원에서는 그거는 네 권리가 아닌 것 같아. 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청천벽력이죠. 그죠? 그러면 법에서 보호를 받는 이걸 뭐라고 하냐? 법률상 이익이라 그러고요. 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걸 뭐냐? 사실상 이익이라 그래요. 또 반사적 이익이라는 말 쓰거든요. 일단 이제 권리란 말과 반사적 이익. 또 그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런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판례를 봤을 때 또 지문을 봤을 때하고 그거하고 다르게 그냥 그때 껍데기만 외우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자, 근데 행사의 법률에서 사법 적용인데 공법 관계는 원칙적으로 공법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사법 적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요. 공법 관계에 어떻게 사법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나 없나 따지게 되고요. 한다면은 주로 어떤 규정들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물론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은
전체적인 비중은 좀 적은 편이고요. 행정상의 법률관계 중에서 사후의 형식으로 또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에서 조달청, 주로 그거는 이제 계약해가지고 물건 사들이고 팔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냐, 방사청, 방위사업청이 있습니다. 이 방위사업청은 저쪽에 뭐예요? 그 도시락으로 뭐 지구를 교란시키고 하는 이런 그 방위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그냥 방위사업청, 주로 이제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조달청이 군수물자 조달청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덜 나오는 편이고, 과거 한때는 굉장한 영화를 누렸어요. 그래서 많이 출제되다가 요즘 들어서 시들해진 게 뭐냐? 특별권력관계인데요. 자, 위에 있는 이런 관계들은 다 뭐냐면 행정 주체인 국가하고 국민의 관계예요. 이때 국민은 어떤 국민이냐면 모든 국민, 일반 국민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가 이제 국민을 지배할 때 모든 국민을 지배하는 이런 관계를 뭐냐? 일반 권력 관계라고 그래요. 근데 독일에서 있잖아요. 독일의 근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희한한 개념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실 건데, 뭐 여자들은 군대 안 갔다 와도 군대 남자보다 더 잘 알죠. 아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군대 들어가게 되면 희한한 소리를 해요. 이건 특수사회다. 그래서 뭐 군마들이 하는 얘기가 휴가 나가면 사회에 나가니까 좋다냐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 사회가 아니고 뭐냐? 그게 뭐냐면 마치 이게 어디서 나온 전통이냐면 외놈들 군대를 배운 거예요. 쌍팔년도 외놈들 군대인데 외놈들 군대에서 배운 외놈은 또 그들은 어디서 배웠냐? 나치 이전에, 나치 시대를 포함하는 나치 이전에 독일의 잘못된 법치주의를 배웠어요. 지금의 독일의 법치주의는 굉장히 아름답고 잘 발전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배워가지고 행정부 내 군대 사회 내부에는 일반적인 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해도 일반 국민이나 기본권 제한하고 달라가지고 일일이 법률의 근거도 필요 없고 또 침해를 당하더라도 사법심사가 안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지금도 이 늙은 장군들 머리에는 그대로 박혔습니다. 형태는 뭐냐? 여러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억지로 있잖아요. 뭐 그렇게 했지만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이제 특별권력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뭐냐? 행정사의 법률관계의 전반인데, 자, 오늘 이제 처음 공부할 내용은 개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개관. 좀 오래 기다렸는데요. 제가 뭐, 불필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뭐,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을 동원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관 들어가는데, 어떤 방송사에서 이제 할 때, 샘플 강의를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 어떤 강의를 해서, 그냥 아무거나 한번 강의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행정상의 법률관계. 이런 행정상의 법률관계입니다. 이거는 이때 의란 말은요, 법률관계인 행정상 이런 뜻입니다. 행정에서 일어나는 법률관계 이런 뜻이에요. 이 말 속에서는요, 한 번 더 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보고 행정 주체를 하는데, 행정 주체가 당사자가 되는, 뭐 자기가 주체든 객체든 간에 당사자인 모든 법률관계입니다. 모든이라는 말은요, 성격을 따지지 않아요. 즉, 이러한 모든 법률관계를 다 뭐냐? 행정 주체가 국가가 있잖아요. 하는 모든 법률관계입니다. 그럼 국가가 어떤 법률관계를 맺게 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공사법 이원체계이기 때문에 공법과 사법이 다 같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공법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법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공법 효과에 발생을 의도한 행위를 우리가 공법행위라고 그러고요. 그 관계를 공법관계라고 그래요. 우리가 혼인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갑돌이와 갑선이가 오늘 혼인행위를 했다는 말은 갑돌이와 갑선이가 오늘은 혼인관계가 발생했다. 그럼 혼인관계는 바로 뭐냐? 혼인행위의 효과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법률행위를 했다는 말은
법적 효과가 발생했다는 뜻이고, 그런 법적 효과는 권리 의무가 발생했는데 그런 권리 의무를 당사자가 나누어 가졌다는 뜻이겠죠. 이게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전류가 흐른다 말하지만 전류가 뭐 흐르는 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보여요. 딱 하나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동시에 실제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의 법률 관계가 나오는데 행정사의 법률 관계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가 뭐냐? 공법 관계도 있고 또 하나가 사법 관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공법 관계도 있고 사법 관계도 있다라는 겁니다. 공법 관계의 경우에는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강조되는 게 행정상의 법률 관계가 공법 관계 있다. 처음 듣는 사람들도 뭐 그렇겠지 뭐. 중요한 건 뭐냐, 사법 관계도 있다가 중요해. 보통 행정상의 법률 관계가 되면 공법 관계로 알거든요. 아니에요. 그 하나 더 볼까요? 요 말을 똑같이 다른 말 하면 행정상의 법률 관계에는 행정법 관계도 있고 사법 관계도 있다. 눈치채겠죠, 똑똑한 사람들은. 행정법 관계는 공법 관계만을 이야기하고요. 행정상의 법률 관계는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에 관한 공법을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하니까 행정법 관계란 말과 공법 관계는 같은 말이지만은 행정상의 법률 관계는 다른 뜻이다. 근데 이러한 공법 관계 종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요. 자, 우리가 이제 뭐냐면 국가와 국민의 관계인데, 국가가 국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서로 마주보는 대등한 위치에서는요, 대등하다는 말은 뭐예요? 노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합의를 보지 않으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두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강요할 수 없어. 권리도 발생하지 않아. 당신이 나한테 이거 해줘야 돼. 이런 말 안 되는 거야. 합의가 되면 물론 가능하지. 그런데 또 하나의 관계는 뭐냐? 합의가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그걸 그냥 뭐냐? 권력 관계라 그래요. 자, 권력이란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 권력이란 말은 정치학에서도 굉장히 관심 가지는 이 중요한 개념인데, 두 개의 의사가 서로 충돌합니다. 두 당사자 간의 의사가 충돌해서 너는 군대 와야 되겠다. 나는 군대 가기 싫다. 나는 너를 군대를 끌고 가고 싶다. 나는 군대 가기 싫다. 두 의사가 충돌합니다. 또는 너는 세금 내라. 나는 세금 내기 싫다. 그럼 두 개에서 충돌했을 때 합의로 이제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병제 국가에서는요, 군대 안 올래요? 실수입니다. 됐거든요? 이러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징병제 국가에서는 얘기해달라. 뭐 싫다? 그럼 안 온다. 그럼 영장이 날라왔어. 그 집에서 놀고 있는데 영장이 날라왔으니까 영장이 뭐 경제에다가 뭐 뻘겋게 있는데 웃기가 자빠졌네 가지고 찢어버리고 안 갔어. 막 다른 친구는 막 여자친구들 막 징징 짜르고 막 해가지고 막 얘기해서 말이죠. 막 서로 헤어지고 하는데 빙신들 안 가면 되지 뭐. 안 갔어. 아무 일 안 생겨. 여름에 막 딴 놈들은 논산훈련소에서도 막 땀 뻔벅 떼가지고 막 쉰내 풍기면서 빨빨 기고 있을 때 자기는 누워가지고 막 에어컨 밑에서 만화책 보면서 뒹굴뒹굴하고 잘 지냅니다. 그러나 그거는 한 몇 달, 좀 있다가 뭐 여러분 또 놀라옵니다. 그래서 자고나로부터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국가 의사표시인데. 그런데 오락하는 거죠. 난 가기 싫다는데 자꾸 오지 이래죠. 그러나 이제 좀 있으면 뭐 허연 바가지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성질 더럽게 생긴 놈들이 와가지고 누구 시절에서 그런데 그러면 군대 왜 안 오셨어요? 제가 뭐 체질이 좀 아니라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 뭐 제가 도움 되겠습니까? 뭐 60만 대군이라면서요. 많대요. 보니까 뭐 군대 체질도 많으니까 그냥 걔들끼리 하라 그래요. 지금 뭐 가면 밥이랑 죽 내고 제 도움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도와드렸으면 좋겠지만 이랬을 때 그런 소리 다 필요 없고 뭡니까? 양쪽에 옆구리 딱 끼고 팔짱 끼고 질질질 끌고 갑니다. 그냥. 뭐 타협만 합니다. 혹시 그러면 뭐 옛날에 방해함 해보실래요? 또는 뭐 공익 근무해 보실래요? 이렇게 안 해요. 또는 뭐 2년 너무 길면은 제가 좀 깎아드릴게요. 뭐 이번에 세일 기간에서 30% 깎아가지고 뭐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갑니다. 이 말은 뭐냐? 행정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사가 국민의 의사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월적 지위란 말이. 그게 바로 권력적 같은 말입니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 권력적이다. 이게 굉장히 같은 말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법률 유보에서도 권력적일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그런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고 뭐냐? 그런 식의 이제 만드니까 조세를 부과했다? 그러면 나는 조세를 납부해야 되고 그건 징수하잖아요? 또 납부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죠? 이거 내가 원한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아무 상관없고요. 군대에 와서 징집대가 갔다? 이거 다 상관없죠. 이런 관계를 뭐냐? 이렇게 맺어진 관계를 권력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주 멋진 신사고 매너 좋은 남자들도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완전요 뭐 개 베이비처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권력을 행사하니까 나는 민주 시민인데 마음속에 개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게 이제 주로 조교들을 괴롭히는 걸로 대체가 되죠. 이게 권력관계인데 이런 권력관계는 권력이란 말 자체는요 원래는 우리가 권세 권자가 있는데요. 되게 이제 에도 되겠지만은 권세 권자가 있는데 이 부엉이가 있죠.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런 부엉이가 있어요. 네이터, 부엉이신. 이게 이제 있는데, 이게 나무 위에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에서, 모든 고고학자들이, 또는 고고학자들이죠. 주로 고고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토템을 조사해보면, 최고의, 가장 오래된 토템들은 다 뭐냐? 사실은 여러분 아테네라는 말 아시잖아요. 아테나이. 다 아테나이하고 네이터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다 같은 신이에요. 아테나이 다 뭐냐 부엉이 신이에요. 원래는 이런 토템들인데 잘 알겠지만 한 개의 신들이 있잖아요. 어떤 하나의 신이 어떤 하나의 민족에 의해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섞여요. 이렇게 이제 남의 나라 걸 이렇게 빌려옵니다. 빌려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저는 기독교는 아니지만은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 같은 경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마지막 남긴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을 남기는데 그 엘리가 하나님이라고 번역되거든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얘기인데 엘리란 말은 원래 이스라엘 말이 아니고 주변에 황소신을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끄집어 와서 이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 쓰잖아요.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저쪽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야훼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른 거야. 우리는 천신사상에서 하늘님하고 관련된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은 하늘님하고 다르고 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번역할 때 그렇게 된 거고 저쪽에 대구 개성학교 1906년도에 만들어진 개성학교 가면은 본관 딱 앞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하는 잠언 1장 6절이 나옵니다. 그거는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냐 천재라고 했어요. 천재. 그게 이게 다 동양사상에서 그런 용어를 차용해 쓰는 거야. 은은한 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생각은 뭐냐면, 그 맹금류들, 독수리라든지 부엉이, 특히 부엉이나 이 올빼미를 더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원시인들은 밤이, 시골에 밤이라는 그 도시에 살아서 너무 밝은 데만 살다가 시골에 가면요. 밤 되면 진짜 깜깜해서 랜턴이 있어야 하지 않으면 문 앞에도 못 나가요. 밤이 깜깜하다는 걸 시골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저쪽에 뭐 팔공산 뒤쪽이나 저런 데 가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있는데요. 그래서 높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높을 꽂았습니다. 독일에서는요, 권력이란 말의 어간에 영어로 치면 하이에 해당되는 어간이 있어요. 호. 독일은 있는데, 헥스트라. 세상급 헥스트인데,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곡권 관계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이런 말도 있고요. 같은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관리 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 관리 관계는요, 사실은 현대에 나타난 듣보잡이에요. 과거에는 없었어요. 과거에 독일은 뭐냐면, 두 개의 당사자의 관계에서 국가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면 권력 관계. 그렇지 않으면 관리 관계. 잠깐, 국고 관계. 죄송해요. 비권력적이면 사법 관계. 그래서, 이런 사법 관계, 이제 국고 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관리 관계라는 이 개념은 현대 새로 생긴 개념인데 되게 모호해요. 한 번 더 봅니다. 우리가 이제 권력 관계는요, 이거는 그래서 관리 관계를 보고 뭐냐? 단순 곡권 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 곡권 관계다. 근데 이제 이러한 권력 관계라는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거는 권력적이죠. 행정 주체 의사의 우월적인 지위가 부여되어지는 그런 공법 관계를 얘기합니다. 권력적인 공법 관계죠. 그런데 관리 관계는요, 양 당사자가 대등한 비권력적인 어느 한쪽에서 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권력적인 공법 관계를 얘기해요. 즉
공법적 효과는 발생하고 공법적 효과가 발생에 의도되는 것은 분명한데 양 당사자가 대등해가지고 노라고 할 수 있는데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나 국가관계는요, 비권력적인 이런 비권력적인 사법관계예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요, 공법관계, 사법관계 할 때 그 구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동원되지만 독일 근대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 권력적이면 공법관계고 비권력적이면 사법관계,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상한 게 하나 나오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만약에 고령군하고 성주군 사이에 하천이 흘러가는데 이 하천은 고령군하고 성주군 양쪽에 경계를 이루고 있어요. 고령군하고 하천군, 성주군은 둘 다 대등한 관계가 분명한데 문제는요, 이 하천 관리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돼요. 비용을 어떻게 나누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인원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돼줘야 되겠죠. 왜냐 부딪히니까. 이런 길들이 도로나 하천같이 예를 들면 두 개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되는 또는 권려가 있는 이런 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거 관리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느 일방이 뭐 고령군이 또는 성주군이 일방적으로 그 말을 찍어 누르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합의가 되면 지켜져야 돼요. 근데 비권력적입니다. 대등하지만은 그러나 이 하천법 같은 공법 또는 도로법 같은 그런 공법에 적용을 받고 그 이익은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뭐 돈을 주고받거나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한 사법관계로 계속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다 해가지고 현대에 들어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이 사실은 넓게는 우리가 이 두 가지는 다 보면 사실은 넓게는 광의의 국가관계예요. 관리형의 양다리를 지금 걸치고 있어요. 광의의 국가관계로 광의의 국가관계에서 넓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 얘는 또 뭐냐? 동시에 뭡니까? 공법관계야. 이 관리관계는 뭐냐? 양다리의 대명사예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권력관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조세를 부과했다. 이거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군대에 오라고 이런 징집 명령을 내렸다. 이것도 다 뭐냐면 권력관계예요. 그럼 내가 징집 명령 받아가지고 군대 가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만 있는 거,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왜 권력에 대해서 왜 아부합니까? 왜 권력에 대해서 왜 아부하고 합니까? 왜 이명박이 그런 사람들 잘 알면서도 왜 그 앞에서 알랑방구 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명박이가 권력적인 지위에서 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뭐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원하는 거? 공무원 임명. 이거 권력관계예요. 행정행위세죠? 이제 나오죠. 이런 게 있는가 하면 관리형에는 뭐냐면 이런 하천에 대해서 하천이나 또는 이런 도로에 대해서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하천의 도로를 관리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맺겠죠. 또는 협약을 맺겠죠. 이때 협의 같은 것들이 그게 들어가고요. 자, 그냥 친목으로 하는 거 아니고 국가가 공적 기능으로서 공연단체를 운영할 때가 있습니다. 시립, 합창단원, 시립, 무용단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 무용단원하고 시립, 합창단 할 때 군대 징집하듯이 무슨 무용가한테 영장 보내가지고 너는 몇월 며칠까지 시립, 합창단에 출석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지원자가 있어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심사한 다음에 저희들하고 계약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면 계약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런 의무를 지고 또 이런 권리를 가지시게 됩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시립 합창단이라든지 합창단이나 또 이런 시립 무용단은 이런 것들로 이해할 때 이런 것들을 단원으로 위촉된다고 합니다. 위촉 계약을 맺게 돼요. 임명과 달라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법관계, 국가관계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오늘 이제 너무 긴 이야기를 했지만은 시험 문제는요, 다음은 좀 공법관계가 아닌 것, 다음으로 사법관계가 제일 중요한 꼴이에요. 오늘 이제 관리관계는 말도 배우지만은 관리관계 저거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뭐냐면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권력관계는 방금 얘기한 공무원 임명, 조세부가 또는 징집 명의에서 발생하겠죠. 요것들을 한목에 뭐라고 하냐? 권력적이고 공법적인 행위라고 하는데요. 요걸 보고 행정행위라고 그래요. 권력적인 공법관계는 권력적인 공법 행위에서 나오거든요. 권력적인 공법에 있는 원인되는 행위를 그러면 행정행위라고 그래요. 이거 언제 공부하냐? 2편
3장 전부 다가 행정입니다. 10개의 절로, 무려 10개의 절로 쫙 설명합니다. 행정법의 백두대간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뭐냐? 비권력적 관계인 요거 뭘까? 요런 것들 시립합창단원의 위촉계약 이거 뭐냐? 공법상의 말은 공법적 효과에 발생을 의도하는 이런 뜻이고요. 계약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계약은 사업상 계약인데 공법상 계약이거든요. 이거 언제 공부하느냐? 2편 제4장에서 공부를 또 하게 돼요. 2편 4장 3절에서 공부하게 되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국고관계가 뭐냐 이건데 국고란 말이 또 뭘까? 이 사실은 이건 전번에 강의가 실패해가지고 두 번째 새로 하는 강의죠.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재촬영하는 강의인데요. 자, 이 국고라는 것은요. 그래서 국고인데 나라 국자를 씁니다. 진짜 나라 국자. 제 사실 나라 국자. 이 나라 국자 이게 이제 번자로서 정자고요. 보통 선생님들은 장난으로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런 그 장난치는 거 많아요. 또 우리가 뭐 속한다는 속자 있잖아요. 뭐 부속된다 할 때 그것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지그지그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귀찮으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냥 부속 이렇게 이런 이제 장난을 치거든요. 그런데 국고관계 나라의 창고라는 뜻이에요. 그 나라의 창고를 맡았다는 말은 뭐냐? 그 나라의 회계라든지 살림살이를 맡았다는 뜻인데 살림살이를 맡은 사람들은 주로 뭐 하느냐? 옛날에 대갓집 만한인 같은 경우 살림살이 살잖아요. 그러면 천석권 만석권은 큰 손이에요. 시장 가면은. 왜? 그 밑에는 하인들이나 머슴이나 또는 소작인들에게 명절날 선물도 주고 먹이도 살려야 되니까 강경장에 나가가지고 물건 한번 사면요. 필요 같은 거 다른 사람들은 한마 주세요, 두마 주세요인데 얘들은 아예 있잖아요. 100필 주세요, 1000필 주세요 이런다 하니까 장난하는 상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 나오면 나라님 대하듯이 벌벌 떨면서 대합니다. 아줌마 포스가 딱 어디서 나타나냐? 옆에 딱 차있는 열쇠 꿀이 나타납니다. 옛날에 열쇠, 우리 요새 열쇠 많지만 옛날에 열쇠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창고 열쇠다, 고방 열쇠. 옛날에는 뭐 집에 무슨 열쇠가 있어요. 문 다 열어놓고 다니지. 훔쳐갈 게 있나 뭐. 훔쳐가지도 않지만. 근데 고방 열쇠가 다 있는데 고방 열쇠 있다는 말은 뭐냐? 잉여 물건이 있다는 거죠. 내가 남는 잉여가 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살림살이를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국가도 살림살이 살죠. 굉장히 많습니다. 컴퓨터 사야 되지. 복사지 사야 되지. 우리 국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복사지가 얼마나 많을까요? 어마어마하죠. 복사지 한 장만 만약에 공업권이 나한테 있다면 나는 뭐 평생 떠먹고 살죠. 아니 복사지까지 원하지도 않아요. 지우개 정도만 해도 먹고 사는 또 이상 없어요. 하다못해 저기 서울 같은 데 있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초등학교에 우유급식권 있잖아요. 그것만 가져도 먹고 살아요. 그냥 골프 치고 놀아요. 그 많습니다. 우유급식권 따가지고 한 서너 개 따가지고 지가 급식 안 합니다. 또 업자에 위탁시켜가지고 지는 교장들하고 골프나 치고 교육감들하고 골프나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 많아요. 네, 그런 거 하면은 또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그냥 굉장히 많은 수강생을 넣고 강의하고 있는 하모 씨 같은 사람도 있죠. 막 파일도 막 직접 올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이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뭐 하냐면 이런 국고관계인데 이 국고관계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에게 줄 뭐 탱커도 있고 비행기 군함 같은 큰 물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물건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건데요. 그런 것들을 국가가 할 때는 뭐냐 일방적으로 너 그 복사용지 나한테 무조건 공짜로 또는 100원에 다 뭐 예를 들면 다른 데서 만원한 거 100원에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시장에 있는 가격을 그대로 하고 도로 있잖아요. 조달 행정에서는 뭐냐면 가격을 못 깎게 돼 있어요. 왜냐면 가격을 많이 깎는 그 소비자의 경우는 후리치잖아요. 공동구매하면 아무 힘이 세지잖아요. 신림동 같은 데 가면요 애들이 똑똑하니까 학원하고 박이네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한 40명 우리가 있는데 우리 고시원에 40명인데 다 같이 사시하니까 이 수강하려고 그러는데 40% 깎아도 30% 깎아도 학원하고 와서 대등하게 하는 거예요. 똑똑한 거지. 걔들이 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한림 있을 때 보면 저는 한림에서 오래 있었는데 한림에서 있을 때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와가지고 또 이런다.
한림에 있을 때 보면은 애들이 저끼리 동강 있잖아요. 동강을 다 같이 편성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면 보고 딱 시간표 딱 정해놔. 일주일 시간표 딱 정해놓고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공부하는 것 같은 경우는 동강시 전체 뭐 남학생 독서실 전체 숫자가 뭐 15석, 13석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강실이 3개나 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이게 되게 똑똑한 거야. 왜냐하면 동강이 참 싸고 좋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혼자서 들으면 그게 잘 진도가 안 나가고 안고 다니는 수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커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국어관계가 있는데 국어관계를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도 얘기했지만은 물론 이론적으로 또 지금 사례를 들어가서 이론을 보고 들이밀어가지고 이게 국어입니다. 이거는 비록 행정 주체가 해가지만은 사법적인 성질이었습니다 하면 뭐 그렇겠거니 뭐 그런 면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 다시 또 내가 머리가 굵어져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공법 개념이 생기게 되면 이게 왜 공법 사법관계지? 나는 볼 때 충분히 공법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게 돼 있어. 머리가 굵어지면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그게 맞는데 인간이니까 문제는 뭐냐? 시험 내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 사법관계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공법관계로 볼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질문 나오지 누가 보다 택도 없는 사법관계가 나오겠어요? 그거는 안 나와. 그래서 내가 했을 때 국어관계는 뭐냐? 사례를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한 게 그냥. 근데 국어관계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그럼 뭐냐? 모두 다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중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또는 다음 중 공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또는 공법관계로 볼 수 없는 것은 공정이 없는 것은 온갖 문제가 다 나오는데 답은 뭐냐? 국어관계야. 그래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왜 문제 안 보이고 지문 4개 있는데 4개 중에 1개만 국어관계다. 그럼 그게 답이야. 뭔지 몰라도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정도라고 한번 폴트 한번 보세요. 문제 가리고도 한번 봐도 그 정도로 나오니까 우리가 국어관계 외워야 되는데 자 국어관계 외우면은 물론 외우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잘 출제되는 판례 사례 이것도 중요한데요. 기본 공부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아요. 나중에 다 공부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범주 대체로는 카테고리를 좀 익혀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카테고리를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판례를 보여주는 이런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오는데 그럼 그냥 국어관계 종료 나오는데 이거 시간 좀 갔으니까 좀 쉬었다가 국어관계 따로 좀 시간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